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고고학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그 7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고고학을 배우는 남자 주호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혜진입니다. 네, 오늘은 또 뭐 어떤 내용을 준비해 오셨나요? 예, 지난 주에는 음. 우리 잠깐 샛길로 빠졌다가 네, 그 전에 떼어띠약간 얘기했었잖아요. 네네. 그 떼어띠약간이 이제 650년 이후에 사라졌는데 다시 아스테카에 의해서 부활한다고 그랬어요. 네네. 그래서 오늘은 아스테카가 무엇인지 아스테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아스테카. 저도 아스테카 얘기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고고학에서 지난번까지는 좀 뭐 떼어떼약간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좀 잘 못 들어봤는데 예. 오늘은 이제 아스테카는 아스텍이라고 많이 얘기는 들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아스테카는 네. 멕시코 시티에 있었던 문명입니다. 아, 멕시코 시티. 그런 네.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 아. 서울을 중심으로 있었다. 그렇죠. 근데 네. 서울에는 뭐 고궁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있어서 또 뭐 선사시대 유적지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아, 정실 그렇죠.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어디에 그 문명이 있었든지 뭐 증명을 한다 그럴까요? 있었을 거야. 그런 흔적이 있는데 멕시코 시티에서는 한번 찾아보실래요? 멕시코 시티. 지금 보이는 장면이 네. 멕시코 시티의 중심부. 우리나라 같으면 지금 광화문입니다. 아하, 광화문. 그 하얀 천막 보이죠? 네네네. 그리고 뭐 오만 천막들 가운데 있는 광장에 광장이네요. 수많은 사람들이 저희가 지금 광화문에서 녹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광화문에 모여서 데모하는 것처럼 여기도 네. 뭐 데모도 하고 또 박람회도 하고 그래요. 아, 그러네요. 오늘은 네. 박람회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저쪽에서 한번 아스테카의 흔적이 보이십니까? 아스테카 흔적이면 뭐 옛날에 그 아스테카의 흔적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네. 뭐 저쪽 뒤에 있는 건물들 여기 있는 이런 건물인지 성인지 이게 아스테카의 흔적 아닐까요? 요거요? 네네네. 네. 아이고. 넘어가네요. 와 이거 금속이라 그런가 보다. 네. 그거는 네. 유럽풍의 건물이잖아요. 네네. 유럽풍의. 네. 유럽의 건물들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스페인 사람들이 들어오고 난 이후. 아.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1519년에서 들어와서 봤던 멕시코 시티는 원래 이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오, 뭐야? 완전 다 물이네요. 예. 지금 현재는 물이 전혀 없죠. 네. 물이 전혀 없는데 네. 그 당시에는 호수 위에 있는 섬에 있는 도시? 아, 그럼 완전히 무슨 우리나라 여의도 같이 이렇게 호수 안에 이렇게 딱 떠 있네요. 네. 예, 그래서 다 사라졌기 때문에 그림으로 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랬는지 모르지만. 아스테카가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예, 그러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아스테카는 보편적으로 이 일대를 전부 다 부른 이름이고 네. 그 스페인 사람들이 들어와서 멸망시킨 도시의 멕시코. 이름은 테노츠티틀란입니다. 테노츠 디텔란. 예, 요 밑에. 무슨 뜻인가요? 뭐 나와들 그 당시에 살던 이제 원주민들이 쓰던 언어인데요. 네. 테노츠는 사제 이름이고 네. 뜰라는 이제 장소. 사제의 장소다. 떼어띠약간처럼 장소입니다. 그리고 떼노츠가 만든 장소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 뜻이구나. 첫 번째 이제 사제고 떼노츠는 이 선인장 열매, 선인장 잎, 노빨이라고 그러거든요. 혹시 선인장. 아세요? 선인장의 열매. 선인장이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거를 그쪽에선 잘라서 네, 노빨? 예, 노빨. 예, 칼로 이제 가시를 없애고 네네. 먹습니다. 구워서 먹기도 하고, 이렇게 살짝 데쳐서 먹기도 하고, 그 굉장히 그 이제 선인장 종류니까 예, 염증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위장병에도 좋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노빨 가루 같은 게 수입돼 왔을걸요. 노빨. 예, 건강에 좋은 거군요. 네. 그래요. 예. 그런데 네. 이것이 이제 지금은 현재는 하나도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이 흔적이 사라지게 되었는지 네. 우선 그거부터 한번 알아볼까. 지금은 합니다. 선인장들이 없으니까. 네. 네. 그래서 보면 네. 다른 건물인데 지금 눈에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저 위에 있는 것은 박물관에 있는 네. 요 윗그림이요. 네. 너무 가까이 가지 말아야지. 네, 그거 대인만 여기 네. 박물관에 네. 쪽에 있는 그림인 모형인데요. 네. 저쪽에 네. 요거 보이시죠? 대성당이요. 네. 그러니까 대성당 뒤쪽으로 네. 조금 이렇게
지하철을 타다가 나온 흔적이 있는 거예요. 아. 여기 사진에서 보면 이게 공사하다가? 대성당입니다. 아, 예. 그리고 여기 지금 이제 대각선으로. 예, 아. 여기가 이제 대통령 궁이고요. 예. 요 뒤로 있어서 지금 안 보이는 아. 거예요. 요쪽에 조금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선인장 흔적? 그러니까 건물의 잔해죠. 건물의 잔해. 여기 보이는 것 같아요. 아, 예, 예. 여기가 보이는 거. 그러니까는 이거는 뭐 인위적으로 없어진 거죠. 지금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곳곳에 고궁이 남아 있고 여기도 1521년까지 존재했으니까 그렇게 오래된 흔적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없어진 거는 인위적으로 없앤 거죠. 아, 지하철 공사하다가 그 옛날에 아스텍 흔적을 발견했어요. 발견해서 보존한 거고. 아, 그럼 지금 있는 건물 예, 저렇게 지금, 오래된 건물들은 다 스페인이 들어와서 만든 이건 전부 다 유럽 건물이다. 예, 유럽형의 건물이고. 아, 그렇구나. 여기 조금 남아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렇죠. 흔적이 네. 밑에 남아 있군요. 네. 예. 그래서 어떻게 테노트 띠들란이 사라지게 됐는지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그래서 하겠습니다. 아스텍가의 흔적을 찾다 뭐 오늘 예, 그런 예. 제목이시구나. 네. 뭐 얘기가 네. 조금 길어지죠. 그래서 1492년부터 시작합니다. 1492년. 예, 1492년에 네. 콜럼부스가 네. 발견하잖아요. 네. 뭐 아메리카로서는 굉장히 불행한 일이죠. 네. 예, 그때 이제 유럽 사람이 눈에 띄어서 그때부터 유럽 사람이 호시탐탐 아메리카 대륙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돌아온 것이 물론 이제 그 이전에 잠깐 전에 이제 그 카리브 제도를 쿠바에 먼저 도착하고요. 이 멕시코 쪽에 아스테카 제국 당시에 이제 아스테카 제국의 영역인 멕시코 쪽으로 들어오게 되는 게 1517년. 17년. 예, 유카탄 반도를 돌아서 캄페체에 제일 먼저 도착해요. 네. 깜페체. 네. 그래서 지도가 제가 있네요. 네. 철자를 뭐 안 바꿨는데 네. 깜페체. 예, 여기가 이제 이쪽으로 들어오잖아요. 스페인 네. 사람들이. 네. 그래서 유카탄 반도를 돌아서 네. 제일 먼저 도착하는 곳이 여기 캄페체예요. 깜페체. 예. 아, 멕시코 시티가 아니라. 네, 멕시코 시티가 아니고 네. 왜냐하면 배 타고 이제 범선 타고 들어오니까. 그렇죠. 그 캄페체에 와가지고 이 범선을 타고 돌아왔잖아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아스테카의 왕은 목테스마, 뭐 인상을 쓰고 있는 환한 얼굴 그런 뜻인데요. 그 목테스마 왕이 여기 와서 전부 다 이 감시병을 보내놨어요. 그래서 도착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생전 처음 범선을 봤잖아요. 거대한 범선이 보이니까 네. 산이 움직이고 있다. 뭐 그런 식으로 보고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일단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2년 후에 다시 베라크루스 항으로 이쪽으로 더 이제 전진을 하죠. 이쪽으로 도착을 해요. 베라크루스. 그리고 여기 와가지고는 첫 번째 이제 저항 세력이라 그럴까? 그 현지인들이 막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막 싸움을 해요. 싸움을 걸으니까 얘네들은 집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뭐 원활하게 한 건 아니고 그런데 또 한편은 또 환대하는 팀이 그룹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멕시코 시티에 있는 당시 이 목테스마 왕은 그 보고를 다 들어요. 목테스마 왕. 목테스마 왕이. 네. 환한 얼굴이란 뜻입니다. 인상을 쓰고 있는. 인상을 쓴 환한. 화가 많이 난 얼굴이. 그런 건 아니고 네. 이 목테스마 왕이 네. 나라를 재정비하는 왕이에요. 땅을 영토를 재정비하고 그러니까 이제 군사적으로 굉장히 활동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뭐 활동을 하고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무섭게 느꼈겠죠. 온화하거나 뭐 문치를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좀 무섭게 사람들이 느꼈군요. 그래서 사람들이 후대에 붙인 건가요, 이름을? 그렇죠. 뭐 고종이나 모든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의 왕처럼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붙이는 이름입니다. 그렇죠. 그때 당시는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고. 그때 그 당시에는 그냥 그때 그 아스테카 사람들은 왕을 뜰라또아니 말하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뜰라또아니. 뜰라또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전하 맨날 그런 식으로만 부르지 이름은 안 부르죠. 그렇죠. 이름을 안 부리고 나중에 죽고 나서 이름을 붙이는데 이게 목테스마. 아스텍 사람들도 왕을 말하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왕이 말을 먼저 하고 자기가 먼저 왕한테 말을 걸 수가 없어요.
내가 말을 먼저 걸었는데 왕이 대답을 안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죽어야 되죠. 그렇습니까? 무섭네요. 그러니까 함부로 먼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인상이 좀 무섭게 생긴 그런 힘 있는 왕류로 보면 되겠군요. 목테스마 환한 군주. 환한 군주. 이렇게 환한 얼굴. 환한 얼굴의 군주. 이렇게 사람들이 후대에 불러듣군요. 환한 얼굴. 그래서 이 베라크루스항에 도착해서 했을 때 이 멕시코시티에 있던 이 환한 얼굴 왕은 얘네들 어떻게 대접할까 그러고 한쪽에서는 싸움을 하고 한쪽에서는 이제 뭐 환대를 했다는데 근데 또 세력이 나뉘었구나 그렇게. 또 콜럼버스 세력을 받아들이는 쪽과 그리고 어쨌든 거부하는 얼굴도 쪽. 이상하게 생기고 피부 다르고 그렇죠, 피부 전혀 다르죠. 다른 사람들이니까 수염도 막 나 있고 그러니까. 배척하는 거 또 이 보니까는 힘도 있어 보이고 뭐 무기도 있고 막 이상한 말도 끌고 오고 그다음 이쪽에서는 말이라든가 말이 없었거든요. 여기는 말이 아직 없는 그런. 그리고 대포를 들고 왔어요. 아직 뭐 대포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은 대포를 들고 오고 그리고 배도 무지하게 크잖아요. 그렇죠. 자기는 거기는 쪽배밖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그러니까 신문물이니까 받아들이는 세력과 그러니까 무섭게 거부하는 느끼고, 세력과 이렇게 나뉘어지게 됐군요. 그랬는데 목테스마 왕은 선물을 보내면서 환대를 하기로 결심합니다. 일단 환영하기로. 일단 환영을 해요. 일단 환영을 해가지고 좀 무마시키고 그쪽에서 선물이나 받고 돌아가려나? 그러고 생각한 거예요. 일단 뭐 받을 건 받고 뭐 내치자 이런.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스페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왔을 때 황금을 찾아서 온 사람이잖아요. 물론 그렇죠. 정복자들이죠.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의 대의 명분은 당시 이 메소아메리카 문명 첫 시작할 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 선교 활동. 그렇죠. 명분은 선교 활동. 가톨릭의 복음을 전파하자. 또 이면에는 또 그물을 캐러 왔군요. 그리고 이제 항로를 개척하겠다. 새로운 땅에서 복음을 전파하겠다. 그러면서 항로를 개척하겠다는 명분으로 군인들과 이 성직자들이 왔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그 내심으로는 이 사람들이 인도를 찾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때 인도를 찾았죠. 인도는 그러니까 음식에 많이 쓰는 향이 있잖아요. 그 후추라든가 이런 향신료가 발달된 나라죠. 반하죠. 그거 자체가 굉장히 유럽에서는 귀한 상품이었거든요. 뭐 후추하고 금값하고 같았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인도가 굉장히 뭐 장신구라 금 같은 게 많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아스테카가 선물을 보내니까 자기네들이 그걸 보고 이 사람들은 더욱더 욕심을 낸 거죠. 야, 이거 정복할 만하다. 그래서 1519년 베라크루스는 이제 4월 달에 도착하는데 계속 전진합니다. 그래서 전진. 전진. 그래서 이쪽에 도착하는 곳이 뜰라스칼라라는 곳이에요. 뜰라스칼라. 뜰라스칼라. 또 멕시코 이제 시티 근처인데. 이제 거의 다 왔군요. 멕시코에서 한 2시간 정도 돼요. 이제 거의 다 멕시코 시티를 점령하기 위해서. 근데 이 바로 이제 뒤에 그림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베라크루스는 해안이잖아요. 베라크루스는 해안지대예요? 베라크루스는 그렇죠? 멕시코만에 있는 해안지대입니다. 해안지대. 아까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근데 멕시코 시티는 해발 2,400m예요. 고지대군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 산이죠. 산이네. 산길을 걸어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멕시코 시티가 제일 처음에 본 건 1519년에 테노츠 디들라는 호수 위에 있는 도시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호수 그러니까 물 안에 있는 도시인데. 백두산 천지 정도의 가운데 섬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면 되십니다. 백두산 천지도 뭐 2,000m 정도. 2,050인가 그러죠. 2,400m거든요. 더 높네요. 그렇죠. 한라산의 백록담 속에 뭐 섬이 있다든가. 그 정도보다 훨씬 더 높고 2,400이. 그러니까는 이 스페인 애들이 고생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산을 타고 올라가면서 얘네들이 말도 끌고 가고 그리고 대포도 끌고 갔어요. 무슨 재주로 끌고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구나. 지금도 2,400m 고산지를 대포같이 끌고 간 거예요. 이야, 그러네요. 그렇게 해서 뜰라스칼라에 도착합니다. 제일 먼저 이제 뜰라스칼라에 도착했는데 이때는 이미 스페인 사람들이 전진하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었을 때예요. 그렇군요. 근데 요 이제 지도를 잠깐 보시면 당시 1519년 그 당시에 이제 아스테카 제국이라고 이제 말하는데요. 이 아스테카 제국은
뭐 후대의 사람들이 붙인 거예요. 아. 후대의 사람들이. 근데 당신은 뭐 그냥. 예, 지금까지 메소아메리카의 문을 들으셨을 때 네네네. 제국 같습니까? 그렇죠. 지금 치체니사, 테오티아칸밖에 안 들었지만은 네네네네. 이렇게 항상 지도를 볼 때 항상 도시 국가였잖아요. 그렇죠. 제국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예. 뭐 치체니사도 부족 국가 같이 예, 그 옆에. 이 멕시코 시티도 네. 다르지 않았어요. 아. 그러니까 테노츠티틀란도 하나의 도시고 여기 있잖아요. 테노츠티틀란. 예, 네. 지금 말씀드린 트라스칼라, 트라스칼라. 뭐 졸로나 이런 것도 전부 다 도시 국가인 거예요. 아, 우리나라 옛날 같이 뭐 옥저, 부여 이렇게 하지 뭐 그런 식으로 그렇죠, 생각하면 그렇죠. 되는 건가요? 그거보다도 단위가 더 작습니다. 더 작아요? 완전 도시 국가네. 네, 완전 저기 하나의 도시가 맹주가 돼서 이제 그 주위에 조그마한 마을들을 거닐고 있는 도시 국가거든요. 근데 1519년 요때가 이때는 이 테노츠티틀란이 네. 맹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맹주는 가장 힘센 도시 국가가 되는 거예요. 제일 파워가 있는. 예, 제일 파워가 있는 도시 국가가 돼서 네. 텍스코코하고 틀라코판 다른 두 도시 국가가 연맹을 해서 네. 이쪽 일대를 전부 다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지배한다는 것이 뭐 여기 있는 제국처럼 이렇게 중앙 집권제에서 하나로 됐다고보다도 각각의 도시 국가들이 있는데 이 아스테카 그러니까 테노치티틀란의 명령에 복종을 한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복종 보면 여기 주황색 있지 않습니까? 네, 빨간색. 주황색은 완전히 이제 복속되어 있어서 네. 더 지금 같은 나라예요. 영향력이 예, 예. 많이. 그리고 여기 형성되는 이렇게 분홍색, 살색 이쪽은 네네네. 이 곡물 같은 것을 자치권이라든가 왕이라든가 이런 건 그대로 있는데 아하. 곡물을 보내는 국가예요. 그리고 여기 빨간색은 완전 동맹 도시라서 똑같은 권리를 누리는 국가입니다. 좀 더 강한. 네, 그러니까 이걸 보면 현재 이 멕시코를 다 넘어서 네. 과테말라까지 지금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대단한 제국이네요. 예, 예. 그러면서 여기까지 가면서 여기까지 가서 지금 공부를 하자. 여기가 과테말라거든요. 그리고 현재 멕시코 전부 다. 그러니까는 영향력이 엄청난. 멕시코가 네. 우리나라 남북한의 네. 한 20배 정도의 영역이에요. 땅이. 예. 네. 그렇게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죠. 예. 보기에도 작아 보이지 않아요. 네, 엄청 커 보여요. 네. 근데 이제 북쪽만 빼고 지금 남쪽을 다 했다 그러니까 와. 우리나라 남북한의 10배 되는 영역이 아스테카 그러니까 테노츠티틀란 아까 그 섬의 영향력이 미치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렇죠. 그 중에서 뜰라스칼라는 지금 색깔이 하얗게 돼 있잖아요. 네. 요 뜰라스칼라는 트라스칼라. 예, 뜰라스칼라. 요 한글로 고쳤어야 되는데 네. 제가 귀찮아서. 괜찮습니다. 네. 트라스칼라. 네. 뜰라스칼라는 네. 여기 테노치틀란한테 네. 싸움에 질 때만 공물을 보내고 네네네. 저 반기를 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 영역도 크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마침 에르난 코르테스가 도착했어요. 그래서 에르난 코르테스가 도착하니까 이저 트라스칼라의 이제 지배자는 얘네들의 힘을 빌려서 이 테노츠티틀란을 치면 자기네들이 좋겠다. 그래서 처음부터 협력자가 됩니다. 협력자가 돼가지고. 콜럼버스와. 네, 콜럼버스가 아니고 콜럼버스는 이제 아메리카를 이미 그때는 아마 죽었을걸요. 네, 아메리카를 발견한 사람이고 유럽 사람의 입장에서 발견한 사람이고 여기 멕시코를 점령하는 사람은 에르난 코르테스라고. 에르난 코르테스. 하여튼 그 스페인 세력이 예, 스페인 세력이랑 연합을 하게 예, 된다 이거죠. 뜰라스칼라에 연합을 해서 맨 먼저 바로 옆에 도시 촐룰라를 쳐요. 촐룰라를. 네, 촐룰라는 바로 요 옆에 있습니다. 뜰라스칼라 옆에. 근데 이게 이제 10월 18일에 벌어지는데 여기 제가 10월 18일. 아이고. 점점. 요거는 그건 아니지만 이제 그림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말을 막 타고 가네요. 네. 말 타러 가고 왼쪽은 이게 17세기에 그려진 유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박물관에 있는 것을 이제 제가 한 건데 이 촐룰라라는 도시를 먼저 함락을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촐룰라는 테노츠티틀란이 어려우니까 멕시코 시티라고 하겠습니다. 멕시코 시티하고 동맹 관계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야 이렇게 해서 이런 멋진
세력이 왔으니까 우리들한테 협조해라. 그러니까 촐룰라가 아니, 무슨 소리 하냐. 너네들은 그렇게 얼굴도 이상하게 생긴 모르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쉽게 복종할 수가 있느냐. 그렇죠. 뭐 이렇게 된 거야. 반대 세력이군요. 예.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한번 보자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촐룰라 광장에 모이기로 했습니다. 모이기로 해가지고 스페인 사람들이 이제 오고 틀라스칼라 사람들이 오고 이제 다 그렇게 이제 모이기로 했는데 얘네들이 눈치를 챈 거예요. 자기네들한테 염탐을 하려 그런다. 세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 그래가지고 지금 보다시피 이 원주민의 도시도 그렇고 스페인의 도시도 그렇고 중심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대성당 있고 옆에 궁전 있고 상가 있고 그리고 가운데 광장이 있습니다. 그 광장이 뭐 항상 대모만 하는 곳이 아니고 거기 항상 사람들이 모이고 뭐 축제도 하고 그러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스페인어로는 소칼로라고 하는데 뭐 스페인어에서 나온 건지는 모르겠어요. 소칼로라서 중심지에 그 소칼로 광장에 이 촐룰라 귀족들이 다 모입니다. 지배층들이. 그러니까 이 스페인 애들이 주위를 다 막아요. 나가는 출구를 막고 그러고 학살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냥 의논을 하려고 모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혀 무장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냥 뭐 회의를 하겠다고 모이는 상태고. 근데 얘네들은 총칼 들고 말 타고 다니면서 막 마구마구 베기 시작하니까 이 뭐 그 당시 학살의 묘사를 보면 뭐 팔다리 떨어지고 이제 배가 잘려가지고 뭐 내장이 튀어나왔는데도 모르고 막 뭐 내장을 부여잡고 뛰어다니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거는 전쟁을 했다고 할 수는 없죠. 그렇죠. 일방적으로 당한 거네요. 그리고 스페인 사람들은 뭐 인간 백정이 따로 없죠. 그렇죠. 이날 죽은 사람이 회의하러 모였는데 그냥 쳤군요. 말 그대로 그냥 한 촐룰라에서 이 학살에 죽은 사람이 한 얼마 정도 되리라고 생각합니까? 촐룰라에서? 이 대광장에 모여가지고. 광장에 모여서 광장이면은 뭐 꽤 많은 숫자가 죽었을 것 같은데요. 저도 한 500명이 죽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것도 엄청난 숫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학살이 물론 광장에서 다 죽었는지 그 일대도 다 쳐들어가 죽었는지 모르겠는데 기록상에 의하면 한 5, 6천 명이 된다. 완전 다 죽였네요. 그래서 물대가리만 죽인 것도 아니고. 이때 이제 죽이러 들어간 스페인 병사는 400명. 그리고 거기 합류한 뭐 또나카 부족이라고 또 있어요. 거기 400명, 800명이죠. 그리고 틀라스칼라인이 3,000명이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3,800명이 들어가서 막 1인당 한 2, 3명이 죽은 모양이에요. 네네네. 아이고, 그 완전 대학살이 벌어졌군요. 근데 그 아스테카 사람들이 저항을 해도 이 사람들이 스페인들이 무기가 있고 이래서 다 죽은 건가요? 그건 아니고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은 무방비 상태죠. 예측을 못했군요. 전혀 예측 못하고 회의하러 그리고 왔는데 틀라스칼라 사람들이 와서 야 너희들 우리 편에서 저기 멕시코 시티 편을 쓰지 말고 그래서 그럴까 말까 그리고 의논을 하겠다고 했는데 물론 이제 촐룰라 사람들이 이 에르난 코르테스 편이 될 마음이 없었다는 것을 간파했겠죠. 그러니까 연대를 할지 말지를 정하러 왔는데 바로 그냥 쳤군요, 그냥.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 바로 그 여세를 이어서 1519 같은 해 10월 8일 이제 테노츠 티틀란 멕시코 시티로 들어갑니다. 멕시코 드디어 들어가는군요. 이때 이 아스테카 목테스마 왕은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목테스마 왕. 목테스마. 얘네 이미 화난 얼굴에 전혀 화난 얼굴 같지 않죠. 또 생각을 하는데 생각을 하는 이유가 이 촐룰라 대학살이 들었어요. 아유 야, 우리가 이렇게 해서 쟤네들이 그렇게 좋은 인간이 아니라 나쁜 인간이라는 거 알았잖아요. 그렇죠. 우리한테 싸움을 적이다. 할 것이냐, 싸움을 할 것이냐, 환대를 할 것인가. 근데 이때 또 환영을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선물을 만들고. 또 맞이하기로 했군요. 목테스마는. 이 장면이 그 장면인 거예요.
저 왼쪽에 목테스마 왕이 이 잔뜩 뭘 들고 가고 선물을 5만 걸 준비를 하고 금과 은과 뭐 이런 걸 준비하고 이 에르난 코르테스를 맞이하러 갑니다. 일단 환영으로 가는군요. 네, 네. 환영하러 가서 일단 뭐 서로 환영을 하죠. 네. 여기서 저기도 마차에서 내려오고 저쪽에 내려오고 환영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 이 멕시코 시티로 들어옵니다. 네. 들어와서 요 에르난 코르테스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겠습니까? 에르난 코르테스가 에르난 코르테스. 뭐 일단 환영을 하고 들어. 예. 모테스마한테 인사를 했겠죠. 뭐 인사를 하거나 뭐 일단 인사는 이제 만난 장소에서 했고 네. 들어와서 네. 이제 선조인 네. 아시아야갓들 자기 선조의 궁전에서 머물라 그랬거든요. 네. 거기에 밤에 몰래 나와서 네. 이 화난 얼굴 네. 이 목테스마 왕을 체포한 일을 제일 먼저 해요. 아, 그럼 그래서 또 절제에 감금당하는 신사가 됐습니다. 점령을 했군요. 예. 우리 연대가 잠깐 아니고. 끊고 네네. 얘기를 해야 됩니다.